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어척 가여보고 옥척 가여보고 유어 가여보고 주사 가여 4개 해다가 어떻게 해서 신동이 나오는가, 그 첩지혈이라는 혈에 출신동이라 해가지고 신동이 나와가지고 고관대작에 오르는 혈, 이것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첩지혈, 어째서 신동이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왜 고관대작에 오르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첩지혈, 여러 가지 손가락 같은 마디 속에서 맺는 혈인데 중첩된 곳에서 특이하게 맺는 혈이에요. 누구라도 이런 혈은 아주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거는 정중앙을 벗어나 가지고 한쪽 지각으로 내려가 가지고 손가락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맺어진 곳에서 혈을 맺는데, 어느 누구나 이 중앙으로 내려와 가지고 유국을 만들었으니까 중앙에다가 묘지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앙은 산이 급박하게 내려온 데다가 우둔해 가지고 맥지압살이라 해 가지고 맥기가 혈을 눌러서 깨버려요, 그 기운을. 그래서 중앙에다가 묘지를 쓰면은 폐가망신하고 불구자가 대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기경계 의사 섬혈만큼은 청령도 없어도 혈을 맺고 백오도 없어도 혈을 맺고 살짝 은은하게 의지해 가지고 맺는 것이 기경계 섬의사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혈은 어느 누구나 찾기가 쉽습니다. 청령병에가 편안하게 품어주고 가운데로 쑥 내려가서 혈을 맺어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나 기경계 섬의사혈만큼은 찾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맥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찾지를 못하는 곳이 기경계 의사섬혈이라 하더라. 그러나 진혈하고 가혈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 진혈과 가혈을 찾습니다. 진혈은 쭉 우측으로 내려가 가지고 뒤에다가 마체의 낙산을 두고 조산을 의지해 가지고 등지고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숨은 듯이 살짝 금성체로 일어나서 은은하게 혈이 맺은 듯 안 맺은 듯 맺어 넣는데 묘지를 써놓고 나면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좁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비석 같은 것을 세우면은 더 해롭습니다. 묘지도 납작하게는 쓰되 높이 쓰지 말 것, 돈 있다고 비 함부로 세우지 말 것, 이것이 기경계 섬의사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혈 같은 것은 이런 쭉쭉 내려가다 산상에서 맺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맺는 것이 기혈이에요. 말탈기자 기혈. 말의 안장처럼 생긴 곳에서 맺는다 해가지고 말탈기자 기혈. 이런 것은 괴혈이에요. 괴혈. 괴할 괴자. 그래서 진혈과 가혈이 있는데 마치 청령이 약해도 청령이 품어주고 배고가 있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유두마저 뚜렷하게 내려와 주었는데, 이것을 혈이라고 묘지를 쓰고 나면은 불구자만 나오고 폐가망신을 하기 때문에 맥기의 지압살로 인해서 실패를 한다 그러더라. 이것이 즉 책에 나오는 가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혈은 이 두툼한
앞살을 피해 가지고 우측으로 내려가 가지고 뒤에다가 낙산을 천마의 마성체를 두고 조산을 의지해서 맺는 혈인데, 혈처는 아무리 낮아도 둥글게 금성체를 이루어 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그렇습니다. 살짝 솟아서 혈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괴혈, 섬혈 그렇습니다. 몇 기가 지나가다 바짝 살짝 숨어서 번뜩 숨어서 맺는 것이 섬혈이에요. 이런 것은 괴혈이고, 괴혈, 괴이할겠자. 이렇게 가니까 중앙으로 또 가서 묘지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가혈이에요. 지가 그 중지로 내려가서 쓰면은 가혈입니다. 왜 가혈인 거는? 이 맥은 너무 두터워서 앞살을 받기 때문에 가혈이요. 여기는 낙산을 잃어버리고 조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혈이요. 안산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혈안나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사수라고 그렇죠. 사수, 팔장, 사수와 팔장이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 그러나 혈은 스스로가 사신팔장을 만들어 줍니다. 찾으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혈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지는데, 단지사가 할 일은 좌향을 바르게 놔주는 것, 또 맥기와 망인과의 사이에서 화합을 넣어주는 것, 자손들하고 맺째 자손이 발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깊이, 천심이라고 그러죠. 뚫을 천자, 깊을 심자 해가지고 천심이라고 그러는데, 맥이나 용이 나오는 천심이 아니에요. 혈을, 깊이를 적당하게 뚫어 가지고 묘지를 쓰는데, 분금을 놓아 가지고 명인과 맥과 합을 넣어주고 자선과 합을 넣어주는 것이 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더라. 형기로는 뚫는 것밖에 안 나타나죠. 이기학에서 이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60천룡에다가 60맥기 64 기운을 받아 가지고 분금을 놔주는 것이, 고망은 배려버리고 왕상은 놓아주는 주었는데, 이것이 주역 8개로 혼천계로 맞춰가지고 명인하고 자손하고 맥기하고 맞추어주는 것이 지사가 할 일이라 하더라. 왜 그런 거는? 혈은 자연적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단 우리들이 찾아가서 묘지를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혈은 무변이라고 말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 하나를 찾으면 동서남북 사방팔방 24방이 전부 다 맞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 그러나 어느 곳에 살기가 있으면 어느 곳에 살기를 제압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것은 있어요. 이런 것만 잘 보아가지고 그것만 피해주면 되고, 조산이 웅장하게 멀리 일어나 가지고 출렁출렁 내려오다가 금성체의 무딘 금성체인 듯 목성체인 듯 하지만은 이것이 태양금성체입니다. 서 있는 금성체, 이것이 태양금성체. 앉아 있는 금성체, 이건 태음금성체입니다. 즉 높이 종처럼 있으면 태양금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마솥 덮어놓은 것 같이는 납작하게 있으면 이것이 태음금성이고요. 그러니까 찾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형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성진체라 하는 것은 각각이 하늘에는 별성자, 별이 있어서 성진이라고 하고, 땅에는 산봉우리가 있어서 성진이라고 그렇습니다. 5성과 9성 찾기 쉬워요. 5성은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일어난 것이 5성이고, 중앙에다가 5성체를 놔두고 좌측이나 우측이 어느 한쪽이 다른 오행의 산으로 변화된 것이 9성체예요. 그래 찾기 쉽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다 지금 지리학 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오성체 중에서 좌측 봉우리나 우측 봉우리가 변화가 돼서 다른 오행의 체로 서 있으면 이것이 바로 구성체로 변한 것이라 하더라. 구성체가 무엇입니까? 탐랑, 검은, 녹존, 무공, 염정 이런 것이 이제 구성체지요. 탐랑, 목성이요, 무공, 금성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산의 변동은 정체의 오성체에서 변화된 것이 구성체의 산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찾기가 쉽습니다. 구성체에서 지각이 또 변동이 되어요. 지각이라 하는 것은 구성체에서 산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뻗어주는 것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에도 혈이 있습니다. 단 크고 작고 대혈이고 소혈이고 또 보자간이고 이런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각에도 혈이 간간이 있습니다. 첩지혈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손가락이 겹쳐진 곳에서 혈을 맺는 것을 첩지혈이라고 한다. 이 첩지혈만큼은 중앙에서 맺으면은 폐가 망치는 혈자리라고 하더라. 보면은 맥이 두텁고 거칠고 앙상하기 때문에 혈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 보는 사람들은, 스승 없이 배운 사람들은 99%가 이런 데로 들어가서 묘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가서 보면 전부 다 무판지지죠. 다 집구석이 망해버리니까 자손이 찾아오들 안 해요. 그래서 묵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데가 그런 가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신동은 왜 나오느냐? 금성체의 산에서 길게 뻗은 지각, 이것이 지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각. 가지, 지자, 다리각자에서 지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각이 길게 겹쳐서 뻗어져 내려가다가 겹쳐진 곳, 하나, 둘, 셋 이렇게 겹쳐졌죠. 겹쳐진 곳에서 맺음으로 기경계 삼의사혈 중에서 기할 기자, 기혈로 떨어지고 계혈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문성 안산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어두시면 유익할 거예요. 토성체를 일자문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토성체가 크고 높으면은 이것은 병풍입니다. 창고가 되거나 토성체가 중간쯤 돼가지고 작으면서도 아담한 것이 이것이 일자문성입니다. 높고 큰 산을 일자문성이라고 안 해요. 중간쯤 있으면서 일자로 돼서 작으면서도 아담하고 책을 펴는 것 같이 일로 아름답게 생긴 것을 일자문성이라고 합니다. 일자문성 뒤에는 필봉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일명 필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자문성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일자문성이죠. 필봉까지 있으니까. 혈처의 뒤에는 낙산, 여기가 낮지요. 낮으니까 낙산이 없으면 혈을 못 맺어요. 낙산이 바로 뒤에 마체로 돼가지고 천마로 낙산을 맺어주고 기가 막히게 좋죠. 또 이것도 약한 것을 더 멀리 있는 조산이 품어주고 있으니까 더더욱 좋아요. 가깝게 마취가 있고 조산은 멀리서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혈 하나를 다른 것은 이것을 품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다. 이렇게 전체가 품어주는 곳에서 혈이 맺어진다. 혈장은 비록 크고 넓지는 않아도 좁아도 대혈로 맺기 때문에 앞에다가 일자문성을 두고 그 뒤에다가 문필봉을 두어 가지고 책을 펴놓고 문필까지 두고 뒤에는 천막까지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신동이 나와가지고 과거업제를 해가지고 해년마다 승진을 해가지고 정승반열에 오르는 이런 좋은 혈입니다. 비록 이 혈처가 낮다고 해서 이게 적고 낮죠. 낮다고 해서 소혈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산에서 철렁철렁 내려가지고 부뜩 미려는 금성체로 만들어서
가혈을 만들고 나와서 진혈로 딱 맺어 있기 때문에 고간대작이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천재가 나와가지고 과거급제 합격해가지고 쉽게 승진해서 정승반열에 오른다 하더라. 이렇게 좋은 혈입니다. 그래서 야지에 있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야지에 대열이 들어있어요. 높은 고대는 크게 대열은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이때 높은 데서는 소리만 왕창 어제 야지에서 좋은 혈이 많이 맺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맺는 혈도 요즘에는 다 제자리는 못 들어갔어도 다 잡아서 끼랑끼랑하고 잘 살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높은 곳으로 가서 유국이다고 묘지를 쓰면은 대대로 불구자가 나오고 그 이유는 압살이 침범해가지고 묘지의 내관을 쳐버리기 때문에 압살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다 묘지를 쓰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맥기를 찾아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맥기가 나온 것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것은 가맥이에요. 그래서 쭉쭉이 한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은은하게 내려와서 맥기 때문에 이런 맥을 찾아보시라 하려고 책에서 뽑아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정비결이라는 책에서 지금 강의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용혈도까지 무려 한 3,400페이지가 되어요. 상중하군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씩 간간히 뽑아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재가 나와서 고간대 정승반열에 올려놓고 또 15대를 발복을 한다. 왜 15대냐? 일육수 50토예요. 일육수 50토. 뒤에 마체는 수성체요, 혈은 금성체요, 앞에는 토성체이기 때문에 15년이 된다라고 연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척가엽은 고기 어자 등척자예요. 고기의 등어리. 그런데 어척가엽은 간간히 그 가엽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어도 안상에게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척가엽이라고 그렇습니다. 어척가엽은 이 세 개의 바위로 된 줄랑줄랑 세 개의 아름답게 바위를 두고 만들어 가지고 역으로 이 바위를 품어주어요. 이것이 가엽인데, 그리고 이 혈처에서는 음으로 이것 보고 귀신기자, 귀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귀할 기자 아니에요. 이거는 혈처의 뒤에 있는 것은 귀신기자, 귀성이라고 그러고 귀할 기자가 아닙니다. 이 귀성이 은은하면서 화성처럼 뾰족하게 들어오는 과엽을 맞이해 준다 하더라, 양쪽에서.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 날카로움을 피해 가지고 수성체로 탁 있으니까 이 날카로운 것을 제재를 해요. 그래서 가입을 맺으려고 들어오는 영이 원택계로 들어옵니다. 둥글죠? 이것도 둥글고 이것도 둥글고. 그래서 이것을 원택계, 8개 중에서 원택계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엽이 높은 곳에서 맺는데 높은 곳에서 맺어요. 그래서 이절을 만들고 가엽을 맺었는데 작은 세 개의 봉우리는 상에 있고, 이거 말이에요. 상에 있고 하에는 역으로 거꾸로 금성체가 만들어진 가엽이라 하더라. 그래서 혈은 어척가엽이 되려면은 복룡에서 24룡으로는 복룡에서 어척가엽이 나옵니다. 이 어척가엽이. 그래서 복령에서 둥근 가엽이 높고 낮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이 있으면서도 둥근 것이 어척가엽이라. 그러나 바위로 된 가엽이 어척가엽이라 하더라. 쉽죠? 가엽이 가서 둥글둥글, 이게 바위로 되었으니까 어척가엽이라 하더라. 아주 보기 좋습니다.
어척가엽에서는 풍치라대 등의 혈로 맺는데 상수혈이나 풍치나대혈 등으로는 또 내지는 거북이혈, 금구혈 같은 것으로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척가엽은 혈을 맺으려고 들어올 때에 가엽이 반드시 바위가 있다 하더라. 이 옥척가엽은 산이 줄렁줄렁 내려오다가 화성체로 내려오다가 딱 일어나서 목성체로 일어나가지고 한쪽에는 화성체를 딱 어깨에다 들쳐매고 내려와서 곡척하고 옥척하고 틀려요. 곡척은 맥이 기역자로 탁 꺾어진 것이 꺾어져서 맥기로 들어오는 것이 곡척이고 옆으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옥척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척가엽에서는 복룡, 이것도 역시 복룡에서 나오는데 사상으로는 노양룡이요. 이게 노양룡이에요. 사상으로는 노양룡이요. 가엽을 만들고 들여놓은 영이 맥기가 아래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엎어진 기역차처럼 생겼기 때문에 옥척가엽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가엽을 보호해 주려고 양쪽에서 은은하게 송을 붙여가지고 맞아주는데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대신에 끝까지 와서 품어줍니다. 이것이 옥척가엽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옥척가엽에서는 재상이 나오고 정승이 나오고 판서가 나오고 그러는데 곡척은 곡척이기 때문에 여기대를 가면은 허리가 굽은 곱추가 나온다 그러더라. 특이하죠? 그래서 옥척가엽에서는 대혈로 맺는데 정승반열이나 판서가 나오고, 그러나 이 가엽의 대혈에서 가엽의 대를 가면은 곱추가 반드시 나온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어가엽. 생기기는 미련하게 생겼어요. 유어가엽은. 그래서 유어가엽은 사상으로는 노양에서 나오고 팔계로는 원택해서 나오며 또 24령으로는 병룡에서 나오기 때문에 산이 거칠고 미련해요. 64계로는 택내숙해가 되고, 그래서 유어가엽이 되려면 병룡이 가엽을 갖다가 오다가 가엽이 수척해요. 이렇게 수척해. 나는 가엽 아니오. 속이는 가엽이 유어가엽이요. 유어가엽은 자양을 잘못 넣으면은 반신불수가 간간히 나와요. 왜 그런 거면 병룡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엽을 만드는데 병룡이기 때문에 가엽이 거칠고 흉악해요. 미련하고. 그래서 발복을 하다가도 간간히 한 번씩은 집안에 우환이 든다. 또 가부가 간간히 나온다. 그러면은 가부가 간간히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손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결혼해서 죽어버리니까 가부가 되죠. 아들은 죽어버리고 여자만 있으니까 가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소는 명이 짧다. 발복을 해도. 그런데 병룡에서 유어가엽을 해서 맺는 혈은 무관이 나오고 혈이 대리면 장군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군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깃발이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둔군하는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위에 있는 사를 찾아보는 것이 지사가 할 일이에요. 반드시 유어가엽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다가 중간 2절을 만드는데 하나, 둘, 한 절, 두 절. 가엽은 이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죠. 은은해서 작은 밭을 칠 수 있는 만이로 반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밭도 못 친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살기가 있으므로 그 살기를 피해줘야 됩니다. 그 살기를 피해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자향과 분금으로 해서
살기를 피해 줍니다. 네 번째로 주사가엽, 거미주자 시사자, 거미가 집을 지려고 실을 뽑고 있는 맥, 가엽도 그와 같은 가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가엽은 사상으로는 노양이요, 팔계로는 이것도 원택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엽은 실처럼 가엽이 내려오다가 네모가 반듯하게 만든 그 밑으로 반반은 대로 내려와 가지고 거미집처럼 둥글게 만든 것이 주사가엽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다시 맥이 나가는 것은 실처럼 가늘고, 이 가엽을 보호해 주는 것도 가늘디 가늘어 가지고 맥과 가엽을 보호해 준다 하더라. 이것이 주사가엽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사가엽은 맥기가 가늘고 가엽도 가늘고 넓어도 가늡니다. 가엽을 보호해 주려고 나오는 것도 가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실처럼 내려서 지각이 나오는 곳에서 그 지각이 이로 끝으로 올라가서 둥글게 가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사가엽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곳에서 맥이 나와서 살짝 올라와서 성진봉을 만들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혀를 맺지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검사나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자양을 잘못 놓으면은 우환이 집에 많이 끓는다, 우환이 간간히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사가엽에서는 용은 비록 둥글지만, 이 용은 비록 둥글지만은, 가엽과 용은 둥글지만은 그 말이에요. 맥기는 가늘고 가엽이나 맥을 보호해 주는 것도 가늘디 가늘다 하더라. 그러면은 주사가엽은 살기가 있으니 살기가 있는 가엽이니까 자양을 잘못 나오면 불구자가 간간히 나오고 우환이 발생한다. 이 살기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살기입니다. 주사가엽에서는 바람이 살기라고 하더라. 바람을 피해 오기가 힘들어요. 맥기가 너무 가늘게 오니까. 그래서 바람이 살기라고 하더라. 낮게 들어오면은 습기가 찬다, 가엽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호랑이나, 이 주사가엽에서는 엎드린 호랑이나 거미의 혈로 맺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이 나오는 첩지혈하고, 가장 잘 살펴야 될 것이, 첩지혈은 뭉뚱하게 내려간 맥 중앙에서 유두를 맺었다고 그곳에다 맺이 쓰지 말 것. 한쪽 가해로 맺긴 맥을 타고 가가지고 퍼오는 대로 찾아가서 묘지를 쓸 것. 그러면 전후좌우를 보고 안사는 되었는가, 낙사는 있는가, 바르게 되는가를 보고 묘지를 씁니다.